반갑습니다. 주식관리를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한미반도체의 주가 하락 요인이었죠. SK하이닉스와의 관계. 하나세미텍이 TC본더를 SK하이닉스에 납품하게 되면서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가격 인상 그리고 엔지니어,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을 복귀를 시키고 마이크론의 TC본더 장비를 공급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들 SK하이닉스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SK하이닉스에 하나 세미텍의 TC본더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 독점이 깨진다라는 그런 요인들의 주가 하락 요인으로 적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마무리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게 드디어 SK하이닉스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그런 행보가 좀 눈에 띄어서 오늘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는 이런 모멘텀들, 이런 이슈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을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진땀 흘리고 있다. SK하이닉스가 하나세미텍의 TC본도 장비를 공급받았습니다. 오히려 한미반도체보다 좀 더 웃돈을 주면서 TC본도를 들여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한미반도체의 TC본도를 구매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 공급망을 다각화시키기 위한 그런 요인으로 한미반도체를 무시한 채 하나세미텍의 TC본도 장비를 공급을 받았죠. 이게 이제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PC본도 그 시장에서 절대적인 독보적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들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좀 컸었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하나세미텍이 뭐 TC본도 SK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게 우리랑 기술 격차가 있기 때문에 소량 공급으로 끝날 거야. 그리고 SK하이닉스 니네는 왜 별 말은 안 하니? 그럼 니네 가격 인상시킬게. 우리 마이크론에 TC본도 장비 공급할게. 이렇게 SK하이닉스를 계속 압박하고 있었는데 반응이 없자 SK하이닉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래? 그러면은 SK하이닉스에 들어간 TC본도를 유지보수하는 우리 엔지니어들 다 철수. 꼭 강수를 둔 겁니다. 안 그래도 마이크론이 HBM 시장에 진출, HBM을 생산하는 것을 가속화시키면 시장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HBM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사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HBM을 납품받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 그 HBM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사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일까요? SK하이닉스가 지금 결국에는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의 TC본더를 공격적으로 납품을 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국의 HBM 생산 능력을 키워준 꼴밖에 되지 않게 된 거거든요. 결국 악수를 두면서 지금 발등에 불을 떨어지게 생겼다. SK하이닉스가 HBM용 핵심 장비인 TC본더 공급업체인 한미반도체의 엔지니어 철수 사태를 해결하려고 단계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얘기는 하나세미텍의 TC본더를 더 이상 구매를 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죠. SK하이닉스 경영진은 최근 한미반도체의 갈등 양상에 확산되고 있는 것을 경계하면서 인천에 위치한 한미반도체 본사를 직접 찾아서 협력관계 회복을 모색했다. HBM 생산 현장을 떠난 한미반도체 엔지니어들의 복귀와 후 장비 구매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KR 한미가 HBM 제조장비의 업그레이드 5세대 HBM3E 12단이 되겠죠. 제조용 TC본도 추가 발주에 대한 협의를 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한미반도체가 저런 식으로 협조적이지 않게 나오게 되면은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HBM3E 그 다음 단계 6세대인 HBM4가 되겠죠. HBM4를 개발을 하고 샘플을 엔비디아로 납품을 했는데 공급을 했어요. 샘플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HBM4 6세대 HBM을 한미반도체 TC본더로 생산을 한 거였거든요.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협력을 해서 생산을 한 그런 제품인데 이 샘플을 이 한미반도체가 TC본더를 SK하이닉스에 공급하지 않고 마이크론에 공급하겠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와의 관계 자체를 더 이상 이겨나가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한미반도체가 슈퍼을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갑은 SK하이닉스지만 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한미반도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SK하이닉스가 HBM4 제품들, 그러니까 블랙웰, AI 반도체인 블랙웰을 생산을 하고 있고 블랙웰 업그레이드를 출시를 하는 것은 이번 하반기고 그 다음 연도는 HBM4를 탑재를 한 루빈이라든가 그런 AI 반도체에서 높은 세대의 그래픽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HBM4를 생산할 수 있는 TC본더를 생산을 하는 공장이 지금 한미반도체가 하반기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한미반도체 공장 증설 일정에 최대한 맞춘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한미반도체가 절대적인 지위를 위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AI 반도체를 만드는 HBM을 적층할 수 있는 그 장비를 한미반도체가 생산을 하다 보니까 세계의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한미반도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SK하이닉스가 후발주자인 하나세미텍에 120억 원 규모의 TC본더 14대를 주문한 것이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TC본더는 여러 개의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SK하이닉스의 HBM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필요한 필수 장비다. SK하이닉스가 하나세미텍의 컬 패스와 함께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자 한미반도체 불만이 폭발한 셈이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한미반도체 장비가 여전히 많은 상태인데 HBM 생산 설비를 풀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반도체 측의 엔지니어 철수가 장기화돼서 이 유지보수 등의 문제가 생기면은 HBM을 생산을 할 수 있는 게 차질이 생기게 되고 엔비디아로 납품을 하게 되고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랑 기본적으로 라이벌 구도에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 TC본더 시장에서 한미반도체 저번에 특허 소송에서 진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에 진 적이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 TC본더 특허 전쟁에서 한미반도체를 배제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SK하이닉스의 TC본더의 기회가 돌아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좀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삼성전자는 현재 반도체 장비 자회사인 세메스하고 일본의 신카이 TC본더를 쓰고 있는 상태죠. 한미반도체가 세메스와 특허 분쟁을 벌인 과거도 있어서 삼성과 한미 간의 전격적인 동맹 관계가 구축은 어렵다고 보는 상태이지만,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를 버리게 되고 SK하이닉스가 하나세미텍을 선택을 하면서 한미반도체를 버렸듯이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를 똑같이 버려버리고 삼성전자랑 마이크론과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키게 된다면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를 독점 납품할 수 있는 그 지위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와 관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HBM을 생산 중인 미국 마이크론이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간의 최근 갈등 양상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론도 HBM3E 8단, 12단 양산을 위해서 한미반도체 TC본더를 다수 구매한 적이 있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공급망을 둘러싸고 공동 대응할 가능성들이 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서는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의 TC본더를 유지보수해주지 않고 추가적인 TC본더를 4세대 TC본더를 납품해주지 않다 보면은 마이크론이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로 적용할 수 있고 한미반도체는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들은 과거에 3월 31일이었죠. 이번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죠. 매출액이 1,400원, 영업이익이 68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데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집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시장의 전망치보다 실적이 낮게 나올 것들을 우려를 했었던. 이게 영업이익,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보다 낮은데 SK하이닉스와의 관계가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 요인에만 집중을 했던 거죠. 1분기 실적이 1,600억 원, 796억 원 이렇게 1분기 실적이 1,600억 원을 기록하고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796억 원을 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여기 1,400억 원.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치보다 200억 낮은 수준 매출액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증폭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또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당시에도 이 공시가 나왔던 당시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한미반도체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SK하이닉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SK하이닉스 뭐 상관없고 해외 고객사 비중이 50%로 높아졌다. 이거 마이크론이야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50%까지 나온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해외 매출 비중이 90%라는 거는 마이크론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50%가 나오는 상황에서 2026년도 내년에 매출을 목표가 2조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50%가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영업이익이 매출이 2조면 영업이익이 1조란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목표치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들은 불확실성이다. 지켜봐야 되는 거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매출이 지금 8,600억 원을 전망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 1조 1,000억 원 정도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2조를 제시를 했다는 거는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그만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이 결국에는 이 한미반도체가 얘기하고 있는 매출이 맞다면 지금은 결국 기회이지 않을까. 우리도 조금 공격적으로 나설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7일에 나왔던 기사들을 보면은 마이크론의 TC 본더가 50대가 신규 수주가 들어왔다. 결국엔 SK 하이닉스에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뒤에 마이크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TC 본더를 안 사주면 우리 마이크론한테 팔면 돼. 우리는 아쉬울 거 없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득대가 돼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첫 번째는 가격 인상. 유지보수 유료화를 통보를 하고 엔지니어들을 철수시켰다라는 거고, 현장에 파견이 나가 있던 장비 유지보수 인력 5, 60명을 본사에 복귀시켰다. 그러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하나세미텍의 장비를 추가적으로 도입을 하기에는 결국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를 보면은 한미반도체의 자신감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엔비디아의 HBM4를 조기 공급한다. 이게 SK 하이닉스의 HBM4, 이게 한미반도체 장비로 같이 협력 개발한 거거든요. 전 세계 반도체 업계 최초로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12단을 출하하기 시작했다. 샘플을 주로 보겠어. 엔비디아에 제공을 했고, 하반기에는 블랙엘 업그레이드, 그리고 내년에는 HBM4를 기반으로 만든 루빈에 탑재될 전망이다. 이게 올 하반기 마이크론은 내년 HBM4를 양산하는 게 목표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마이크론은 내년에, 그리고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샘플을 보내놨고 올해 하반기에 양산 준비를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한미반도체가 지금 7번째 공장을 기공을 했는데 TC본더 공장 기공이거든요. 올해 4분기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죠. 이 HBM4용 TC 본더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봤을 때 HBM4용 차를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일정이 SK 하이닉스도 하반기에 맞춰져 있는데 이 한미반도체가 공장 기공 완료가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뭐 저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HBM4의 주도권이 마이크론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미반도체도 마이크론하고 SK 하이닉스 두 가지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신감이 여기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 이제는 슬슬 대응 전략을 우리가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 영상 하단에 보시면 우리 종목 진단, 대응 전략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한미반도체라고 보내주시면 우리 보내 투자자문에서 투자 자문을 해주실 겁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응 잡으실 때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자문사의 도움을 받아가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지구간 저항구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 구독주라든가 검색식 안내를 드리고 대응 전략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주력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협력사죠. 보넥스트 투자자문 매 주간 주력주 리포트가 나옵니다. 업황도 종목도 분석을 해드려서 지속적인 섹터의 선순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에서 노리는 섹터는 이 중에서 존재한다. 방산, 항공, 우주가 있고 중국 양해도 있을 거고 이차전지도 있을 거고 한한령 수혜주도 있을 거고 지금 이차전지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스물스물 반영되고 있는 상태이고 한한령 수혜주는 관세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 이 화장품 같은 섹터는 지금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최대치에 달하고 있다. 수출액이 높아지고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종목들 이렇게 주력주 안내를 공개를 해드리거든요. 종목명, 목표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 이 내용 보시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수출 판로를 확보하고 제2의 K뷰티 전성기를 맞아서 2025년도, 2026년도 성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기업 가치가 38,000원으로 지금 45,000원, 5만원까지 최대 70% 이상의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이다.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매 주간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새로운 주력주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카톡방 옆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이 실리콘2가 주력주였었거든요. 주력주도 지금 이렇게 상승 흐름들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 실리콘2도 화장품 관련 종목이죠. 카톡방에서 이렇게 주력주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 주간 나오는 주력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주력주 리포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주력주라고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카톡방 이렇게 강중 추천주 보면 이렇게 쭉쭉 나와 있거든요. 무료 종목들을 보내드리면서 주력주도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3월 달에도 수익률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이 카톡방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 공부방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방이기 때문에 입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종목 진단이 필요하시면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면 한미반도체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고, 이 공부방 입장하고 싶다고 하시면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랑 이제 보네스트 투자문에서 협력을 하게 되면서, 협업하게 되면서, 제가 무료로 검색식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역시 보네스트 투자문에서 제공을 해드릴 건데, 우리가 항상 실적이 잘 나오려고 하면, 영업이익도 잘 나와야 되고, 수급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차트도 괜찮아야 돼요. 자리도 잘 잡아야 되거든요. 이 태박자가 맞는 종목을 알려달라고 하면은 이렇게 종목들이 검색이 되는 겁니다. HTS에 있는 기능을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식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종목이 검색이 되는 거거든요. 자, 외국인과 기관 또는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거나 기술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때 나한테 알려줘라고 입력을 했을 때 12월 4일에 검색됐던 게 써니전자나 코나아이가 있죠. 그리고 12월 6일에 검색이 됐던 게 파미셀입니다. 이건 이제 써니전자라는 종목인데 12월 4일에 검색이 됐죠. 고가가 1920원이었습니다. 이날 해당 일에 검색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70%가 올라갔어요. 당시에 3,200원, 고점이 1,920원이었는데 3,920원까지 70%가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거치고 3,780원까지 100%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써니전자죠. 그리고 코나이 같은 경우에서도 이날 12월 4일이죠. 이날 12월 4일에 고점이 18,810원이었는데 33,000원 부근 정도까지 70%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49,500원까지 100%가 넘는 상승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여기 이 타점에 맞춰서 알려달라고 조건식을 입력을 해놓는 거예요. 저도 자주 사용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파미셀만 보면은 파미셀도 12월 6일에 검색이 됐었죠. 해당 일은 이 날입니다. 12월 6일 여기 이날 검색이 됐다가 당시의 고점 5,250원도 수준이었죠. 근데 나중에 12,920원까지 40% 가까이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타점이 나오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순매수, 매집을 계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급등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이 위치에서 나한테 알려줘 라고 하면은 이 검색을 해주는 검색식이라는 거죠. 12월 4일 코나아이 써니전자 이렇게 확인이 되고 파미셀도 이렇게 있죠. 다른 종목들도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종목들이 시장이 안 좋으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순차적으로 전달해 해드릴 건데 조건식을 보내드립니다. 조건식을 보내드려서 바로 적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조건식 PDF만 받으시면 되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만 하시면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제가 영상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영상의 용량이 조금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식을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쭉쭉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까지도 제가 다 촬영을 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용량이 조금 되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려면 여러분도 메일을 알아야 돼요. 이 영상을 이 조건 검색식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을 메일 주소를 알려주셔야겠죠.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은 이 조건식과 영상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받으실 주소를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기술적인 부분들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부분들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하셨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동안 조금 문제가 됐었던 게 우려가 컸었던 게 시장이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공매도의 증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컸었죠. 여전히 공매도가 증가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증가폭이 조금 느슨해졌어요. 증가세가 좀 줄어들었죠. 공매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는 건데 이 거래량 대비해서 매매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는 일단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는 일단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공매도가 누적 공매도량은 조금씩 계속 야금야금 증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환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다는 부분들은 주가가 급등하기에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상황이 좋아지면은 급등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대체 거래가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대체 거래 체결 수량이 증가됐고 상환 수량들도 4월 14일에는 좀 증가됐었는데 지금 다시 눈치는 보고 있는 상태지만
대체 거래도 점점 야금야금 증가되고 있는 상태다. 대체 거래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제가 잠깐 빌려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그 주식을 상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매매 비중이 누적된 공매도 수량이 증가는 되고 있으나 주가를 떨어뜨리는 곳에 베팅하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지는 않다. 매도세가 많아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기관이나 금융, 보험 투신 여기서는 순매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구도가 살짝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하려고 눈치는 공매도를 할까 말까 눈치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데 베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SK하이닉스가 조금 이제 손을 좀 내미는 제스처를 취하게 되면서 한미반도체도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협상이 사실 한미반도체는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SK하이닉스에 끌려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뭐 파국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마이크론이 있다 보니까 뒷배가 있다 보니까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고 뭐 내년에 2조를 달성을 하는 거는 SK하이닉스에 판매되는 TC본더를 제외하고 발표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마이크론이라는 게 TC본더를 좀 주도를 하기 위해서 HBM 시장을 주도를 하기 위해서 거래를 좀 뚫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뭐 이런 상황이랑 관계없이 내년에 매출이 2조 나오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1조 그러면 시장 예상치보다 더 훨씬 높은 수준의 성장을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게 되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싸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돌파하는지 여부들을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 부분 지금 현 부분에서 이 저항 구간 여기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9만 원에서 조정을 받는지 이 9만 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11만 원 부분에서 뚫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일 수 있을지 지금 이 부분 이 추세적인 부분에서 돌파 흐름들 보일 수 있을지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하는 게 첫 번째고 일단은 여기서 우행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해보고 이 9만 원 부분들 1차 지지 구간으로 저항 구간으로 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뚫고 올라갈 가능성들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이 9만 원에서 매물 수를 어떻게 거치는지 체크를 해보자. 주가 하락은 이제는 좀 마무리될 가능성들이 높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움직임들을 보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잡아가면 되는 건데 조금 평균 단가가 너무 높아서 어떻게 대응을 잡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너스 자문에다가 도움을 받으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한미반도체 분석을 해드릴 텐데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들을 보시기 위해서는 구독해 주셔야겠죠.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 다음 종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